최근 일본의 뉴스가 화제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을 추월해버렸고 여러 지표 이전부터 생활의 풍요로움은 한국이 우월했다는 내용이 나와서인데요. 이 기사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센터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일 GDP 역전의 대주목, 사실은 생활의 풍요로움에서는 이미 한국이 일본을 웃돌고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1인당 GDP 2022년 한일 대역전이란 보고서입니다. 공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당 명목 GDP는 2023년에 한국에 뒤진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문제에 대한 분석은 엔저에 따른 감소도 있지만 노동 생산성의 둔화가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한국과 달리 노동력 인구 1인당 자본을 나타내는 자본장 비율도 일본은 침체된 한편 한국은 꾸준히 쌓아왔고 이에 일본의 GDP는 이미 한국에 추월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각국의 경제 크기를 가늠하는 지표로서 가장 대중적인 것으로 GDP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니케이에서 이번에는 한일 GDP에 대해서 한일 비교에서 한국이 일본과 비교하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밝혔습니다. 우선 GDP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반세기 전인 1972년에는 한국 GDP는 일본의 3.4%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한국의 GDP는 일본의 10%에도 못 미쳤지만 1995년에는 일본의 10.2%에 달했고 이어 2014년에는 30%를 항상적으로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는 한국이 추월했고 경이적인 수치라는데 이번에 발표된 다른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1972년에는 일본의 GDP의 3.4%인 한국의 GDP가 2021년에는 36.4%까지 차이를 채웠고 이건 일본과 한국의 인구와 영토 대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현재 일본의 잠재 성장률은 0.5% 정도로 집계되는 반면 한국은 5%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로만 봐도 한국은 이미 일본의 경쟁 상대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위의 지표들 외에 다른 분석도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본은 엄청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고령화가 진행되면 노동력 인구 증가가 둔화하는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인 노동 투입 증가율이 저하되고 있는 국가 GDP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또 고령화는 미시적으로 저축률을 저하시킴으로써 나라의 현금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인 자본 투입 신장률이 크게 저하되는데요. 결국 일본의 경제는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은 지표상 2023년이면 일본의 경제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니다. 2022년 고령화율은 일본이 29%, 한국이 18%이며 일본이 한국보다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지표를 확인해보면 수십 년이라는 기간으로 감안하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일본과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높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면 GDP를 추월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따른 해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가 전부가 아니지만 한국이 추월했다니 대단하잖아. 우리 일본처럼 일하지 않는 일을 미덕으로 하는 풍조에서는 구매력과 풍요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잖아. 저출산화로 일할 수 있는 젊은 층도 줄어가는데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 한국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보고 구매력은 확실히 일본보다 상당히 위라고 느꼈습니다.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매일 외식도 하고 돈을 많이 쓰며 여행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미 경제력 측면에서는 일본이 뒤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본이 30년간 잃어버린 시대를 보내고 경제 부진한 것은 세계적 상식. 정량적인 지표 중 나쁜 것을 보기 싫은 것은 알지만 현실의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로는 결국 아이들에게 어두운 장래를 남기게 돼.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되지만 따라잡힌 건 인정하자. 한국과 비교하는 게 무의미하지. 정말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해외와의 비교 없이 현재 일본 국민이 행복한 상황에 있는지 여부잖아. 지금 여러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있고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국가지표나 근로환경 등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일본이 행복해 보여. 숫자가 오락가락하는 이야기는 별 관심 없어. 나는 어느 쪽인가 하면 경제 성장의 뒤에 오는 포괄적인 여유가 사회 전체에 풍요를 낳는다고 보지. 경제 성장을 유지한 기간이 길수록 여러 가지 것에 투자할 수 있으니 생활에 느껴질 것 같지만 다만 시골은 물론이고 도시에서도 인프라 정비된 일본이 점차 피폐하고 있고 그것들을 언젠가는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시대가 일본에 올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은 있어.
GDP는 단순한 것이며 그것이 전부는 아니야. GDP 상위국, 미중에 독일인을 보아도 상위권 행복국으로 인정받지 못해. 행복도는 다면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경제, 정치, 정책면과 함께 그것을 배경으로 한 개인의 역할, 이른바 존재감과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가 큰 지표의 하나가 아닐까? 한국은 일본을 추월하는 것만을 중점으로 봐서는 안 돼. 일본은 이대로라면 곤란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은 틀림없다. 우수하고 튼튼하고 지금부터 미래를 향하고 설계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젊은이도 아직 제대로 있는 사실이지만 옛날보다 상당히 줄었다. 편안하고 살게 지금밖에 고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스트레스나 고생과 노력을 싫어하게 된다.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 한국에게 추월당하는 거야. 한 명당 GDP가 한일 역전당하거나 다른 아시아 나라에도 뒤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상위에 있는 것 같다. 물론 한국에게 밀린 것은 충격이지만 한국은 어려운 경쟁 사회에서 몸을 다하여 일하였고 결국 경제적 성공을 손에 넣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경쟁 사회에서 뼈 빠지게 일한 것이 저출산을 유발한 게 아닐까 싶네. 일본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인구의 한국이 일본을 웃도는 스피드로 저출산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한국도 지금 너무 자만하지 말고 젊은이들이 잘해야 할 것 같아. 1인당이라는 숫자로 보면 일본은 앞으로 아시아 신흥국에 추월당할 거야. 하지만 생활의 풍요란 그런 숫자만에 해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유럽에 갔을 때 일본은 유럽보다 가난하다라고 실감했어. 당시에는 일본이 넘버원의 시대로 엔화도 급등하여 가치가 높아 유럽보다 풍요로웠다고 생각해. 당시 학생 신분이었음에도 환전 후 명품 매장에서도 쇼핑을 했으니까 현재 학생들에게는 가당치 않은 일이었어. 당시 유럽은 전체가 풍요로웠어. 사회 인프라는 일본보다 잘 정비되어 있었고 당시 일본에서는 사치품으로 인식되던 자동차가 완전 생활수단으로 사용되었거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침착함과 여유로움이 있었어. 이걸 지금 아시아 여러 나라에 적용해보면 지금 일본은 당시 유럽, 지금의 신흥국은 당시의 일본같이 느껴져.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자학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 한국은 훌륭하네요. 그렇다면 낙오된 일본을 대신해서 유엔에 부담금이나 국제원조를 해주세요. 그리고 개도국 대우로 장사하게 해주세요.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 이하지요. 그런데도 한국에서 고가품을 많이 구매하는 것을 보면 구매력에선 확실히 일본이 지고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경제에서 밀리고 문화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한류가 세계의 주류가 되면서 일본은 이제 마이너한 존재가 되었어. 일본인은 원래 한일 비교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역전이 되었다고 해도 아, 그래요 정도의 감상밖에 없어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